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 장요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조금 초반이라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저는 국도 빅데이터 팀에서 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이 연구는 앞서 말씀하신 손재선 박사님, 다음 순서네요. 예, 손재선 박사님과 함께 했던 그 농촌 지역의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 조사 방법론에서 얻었던 교훈들을 위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앞서 발표하셨던 두 분의 박사님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그러니까 조금 더 생활 패턴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3주 전에 이 이어폰을 새로 샀는데요. 나름 할인을 해가지고 $200 정도로 기쁜 마음을 샀는데 어제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래가지고 180달러에, 그러니까 $160에 풀려서 손해를 봤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네요.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것들을 굉장히 싼 값에 살 수도 있는데 단점은 너무 정보가 많아서 뭘 써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정보가 많은 것 중에서도 내가 필요한 것도 있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좋은 어떤 물품을 만들면 좋은데 또 그게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상 자체가 데이터는 굉장히 방대한데 하지만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어떤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귀가 따갑게 듣고 계신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사회에서도 정말 걱정이 크게 치닫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국가에서도 이제 이런 사회를 조금 극복해보고자 디지털 뉴딜, 그러니까 대규모 뉴딜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이제 데이터댐, 데이터 뉴딜과 함께 나오는 데이터댐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보면은 5G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의 어떤 고도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은 과연 이게 지방 소도시에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지는 조금 더 걱정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대부분 다 도심지 위주로 테일러가, 그러니까 맞춤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방 소도시에 어떻게 이걸 활용하고 어떻게 이게 활용이 수익이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아직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예를 들면은 지방 소도시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요. 그리고 대도시는 지금 이미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어떤 SOC 기반의 사업들은 도심지를 위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인구가 적은 이 도시들의 지방 소도시에 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앞서 언급하셨던 스마트시티 관련 김익혜 박사님 말씀처럼 스마트시티가 전국에 퍼져 있기도 하지만은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도심지와 그리고 지방 소도시의 격차가 날로 좀 심각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가운데 하나는 이제 저희 아이가 그렸었는데 그걸 찾지 못해서 다른 데도 퍼왔는데요. 서울과 북한과 시골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어떤 인프라의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LTE 전국에 퍼져 있는 얘기인데 지방과 그리고 서울 주도심의 그 LTE가 차이가 이렇게 차이 난다. 같은 LTE인데 여기 속도가 차이 나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데이터라든지 그런 서비스들이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데이터댐이라는 곳에서 한데 모아두고 있지만은 다음에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어떤 지방 소도시로 어떤 맞춤형이 아닌 어떤 50% 이상이 과점유하고 있는 도심지 쪽으로 너무 편중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 소도시에서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곧 전국으로 이 모든 상황이 펼쳐질 건데요. 이게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데이터는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누가 어떻게 쓸모를 있게 만들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뭐 휴대폰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퍼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기도 하지만은 그 셀폰 타워 자체가 신호를 검지하는 어떤 기지국 자체가 너무 드문드문 있어서 어떤 유동인구의 파악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도로의 점유율이라든지 교통량 혼잡도를 파악하려고 해도 대부분 지방 소도시들이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은 틀리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도로의 차종 자체도 도심지랑은 많이 틀리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떤 데이터들이 흘러가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입맛에 맞게 그리고 지방 소도시에 맞게 해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교통 부분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았습니다. 교통 부분에서 지방 소도시를 이용하는 이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는 이제 지방 소도시가 하나의 작은 단위로서 이제 큰 단위로 계속 퍼져나갈 수 있는 확장성이라는 부분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교통 시스템에서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움직이고자 하는 수요자가 있고, 그리고 그걸 공급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면 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도로는 그 도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 의해서 조금씩 변하기도 하죠. 그 도로에 부하되는 어떤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사용자는 또다시 변화를 받고, 어떤 이 수요와 공급 간의 이 교차점에서 이 균형점을 찾게 되는데 이거를 이코시스템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학계나 아니면 일반적인 도시계획에서 말하는 4단계 모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곳에서 어떤 곳으로 나가는 통행 발생이 있고, 그리고 그 나가고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통행 배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그 수단 선택이 있고, 마지막으로 어떤 경로로 몇 시에 몇 초에 어떤 골목으로 어떤 경로로 가는지에 대한 통행 배정이 있습니다. 이걸 흔히들 이제 교통 4단계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방소도시에서 저희가 이제 시도했던 이 부분은 이거를 그러니까 관측된 교통량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였고 또 어디로 가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추정해내는 겁니다. 뭐 이거는 그냥 한번 좀 멋있게 보려고 한번 넣었는데 간단한 수식입니다. 이 방법론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오픈소스라는 접근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가 무엇이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저희 나라가 데이터댐이라는 어떤 명사가 대두되기도 전에도 저희는 정말 많은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먼저 트래픽 매니지 시스템, 그러니까 교통량 관측 시스템이라고 하는 상시 교통량 관측 시스템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움직임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해주는 어떤 뷰티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통량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미지가 중첩된 점은 죄송합니다만 여기 왼쪽에 있는 뷰티는 아니지만은 전국 GIS 네트워크입니다. 그 네트워크에 대한 세밀도는 조금 지방 소도시에 맞게 조금 바꿔야 되기도 하겠지만은, 이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왼쪽에 먼저 보이는 게 뷰티라고 이제 사람들의 움직임을 시간대별, 연령대별, 성별로 조금 자세하게 나온 정보입니다. 근데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고요. 내용이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내용이 그래도 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교통량 상시 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안개면을 중심으로 중첩되고 그리고 가로지르는 교통량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로들이 어디로 뻗어나간지를 추적을 하면은 코든 라인, 그러니까 하나의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 밖을 그리고 안을 들어오는 차량들 그리고 안을 통과하는 차량들, 그 값을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을 함께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왼쪽의 거는 이제 하나의 비율로 보시면 되고 오른쪽은 실제 교통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장 간단한 네트워크를 이제 전국 네트워크에서 이제 안개면만을 좀 추려내는 이제 단계입니다. 어떤 네트워크를 추려낸 다음에 안개면 주변의 상황을 좀 봤더니 이제 속도는 당연히 고속국도 위주의 도로들이 가장 높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신호교차로 대비 지체도 정도를 봤더니 이제 안개면사무소 주변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교통량, 그리고 교통 흐름, 그 다음에 그리고 도로 세 가지를 함께 중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함께 조금 조물조물 해가지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4단계 모형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통행 배정에 좀 넣습니다. 넣고 그리고 이제 그 넣은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앞서서 조금 팬시해 보였던 수식에다 좀 넣으면은 이렇게 멋진 OD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나온 것들을 이제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먼저 앞서 넣었던 그 교통량 비율, 이동 비율, 그리고 교통량, 그리고 몇 개 파라미터들로 조금씩 그 주크박스 만지듯이 조절을 해주면은 교통량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을 위해서 이제 안개면을 위주로 해가지고 교통량 존 지점을 조금 설정을 했고요. 이게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뷰티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통량 정보가 단위가 구역 단위가 조금 틀립니다. 틀려가지고 그거에 대한 오류를 좀 줄이기 위해서 트래픽 어널리시스 존 TAG를 좀 만들고 그리고 분석의 용이를 위해서 슈퍼존을 몇 개, 좀 4개로 쪼개봤습니다. 그리고 쪼개진 이 존 간에 그리고 초기 통행 시간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Tmap API에서 이제 무료로 모든 프로세스는 무료로 진행을 했는데요. 예, Tmap API에서 가져올 수 있는 무료 통행 시간 정보로 계산을 해서 존 간 통행 시간이 산출이 됐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그림인데요. 교통량 정보가 있고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통행 시간 정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 100번, 200번, 1000번, 만번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은 어떤 균형점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조금 파라미터들을 정산을 하게 되면은 흔히들 말하는 우리가 어떤 도로를 선택하던 간에 우리는 가장 빠르다고 가장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는 경로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어떤 결론이 귀결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매트릭스가 이제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제 도식화된 살짝 된 부분이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교통량이 당연히 안개면에 확장된 어떤 그 고속국도, 영덕 고속도로, 당진 여석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당진 영덕 고속도로 위주로 교통량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지방도, 위쪽에서 올라오는 지방도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지방도가 국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왼쪽 편에 녹색으로 보이는 도로가 이제 안개평야를 가로지르는 길인데 트랙터라든지 경운기 통행도 꽤 많다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른편에 보이는 거는 이제 도로 설계 용량 대비 교통량을 봤을 때 어디가 조금 더 지체가 좀 발생을 할 것 같은가라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앞서 먼저 그 흰색 바탕에 빨간색 그래프로 좀 보여드렸던 그런 그래프에 대비해서 안개면 버스 터미널 주변이 조금 용량 대비 교통량이 조금 높았던 것으로 하지만 도로 등급으로 따지든지 뭘로 계산을 하더라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는 서비스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런 교통량 정보라든지 안개면 전체의 통행시간 정보 같은 게 파악이 되면은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데이터 때문에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흔히들 어디가 가장 막힐까요? 물어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마을 이장님이나 면장님 그리고 면사무소 직원분들한테 말하면 가장 맞겠죠. 하지만 머신러닝의 가장 특화된 특징이 뭐냐면은 머신을 아이처럼 가르쳐서 툭 건드리면 나오게끔 하는 게 머신러닝의 또 다른 재미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과제는 지금 연구는 이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 학습 그리고 비학습 지도법이라는 여러 가지 모델에다 넣고 이거를 이제 툭 건드리면 얼마나 걸려 아니면은 차가 막히면은 눈이 많이 오면 여기에 흙이 쏟아져 있었던 차량들을 통제하면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머신러닝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디지털 뉴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예, 저한테 질문하신 건 아니시죠? 예,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도심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좀 지방 소도시도 저희가 뉴딜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금 있는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저희가 포기할 것이 아니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저희의 있는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는 게 저희가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유주의 헌법, 링컨 대통령이 말했던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to the people 이 얘기를 조금 바꿔봤는데 지방소도시를 위한, 소도시에 의한 지방소도시를 향하는 어떤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